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저는 음악 장르 중에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그냥 둠칫둠칫 그 리듬을 타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굉장히 어떤 젊은이의 열정 같은 것들이 꾸준히 느껴지는 약간 저항 정신이 있는 음악이라서 그런가? 네, 어쨌든 힙합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즘 뭐 국내 힙합이 세계적으로도 난리죠. 그런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국내 힙합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연식인데 진짜 딱 보기엔 아직도 소년소년한 영원한 정말 소년으로 남을 것 같은 그냥 두 말이 필요할까요? 현진영고 진영고 현진영 씨 모시고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누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봐 아직도 소년소년해요. 현진영고 진영고로 모든 것이 설명됐던 힙합계의 전설 현진영. 어린 나이부터 댄스에 빠져들고 최초의 1세대 비보잉 스파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댄스 장르를 섭렵했던 현진영.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정이 무너져 생계로 어려웠던 무거운 삶의 짐들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온 현진영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또래인데 어쨌든 현진영 씨는 진짜 힙합계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0년 전이죠, 그게 벌써? 네, 예, 30년. 현진영 씨도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33년 됐네요, 벌써. 그쵸. 네. 이제 시간은 정말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그냥 빨리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네. 요즘 뭐 현진영의 새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상이 막 돌고 있습니다. 이 감성 발라더로서 현진영을 다시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이렇게 저희 작가 언니가 완전 찐팬이 됐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은미 씨의 녹턴이라는 노래를 현진영 씨가 재해석해서 부른 노래인데 우릴 맡겨요 꽃잎이 휘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다른 분들로부터의 반응도. 네, 지금 뭐 발라드를 한 3곡 정도 그 방송에서 불렀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예, 뭐 댄스를 하는 가수가 왜 이렇게 노래를 하냐, 뭐 이런 분들. 소울풀하다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진영 씨는 뭐 진짜 너무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색깔을 이 시대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찬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익히 아는 현진영 씨는 댄스 가수로서의 면모 그리고 재즈 가수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남성미가 짙게 느껴지는 감성을 또 보여주셨다고 해요. 조금 바꾸신 거예요, 방향을? 창법이나 발성은 재즈 발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살아온 어떤 삶과 제 노래를 이렇게 좀 같이 결합해서 봐주셔갖고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현진영 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진영 씨의 이야기는 또 현진영 씨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총체적인 종합 예술인 거죠. 네, 그렇죠. 얼추 표현을 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담아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 담아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요. 근데 진짜 요즘은 후배 양성 때문에 더 바쁘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가수를 키우는 프로듀서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작곡가를 프로듀서로 만드는 프로듀서를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더 힘들어 보이네요. 네, 그걸 한 지가 한 18년째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 문화생들이 한 80여 명이 넘게 있어서 그 멋지다.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니까. 예, 뭐
뭐 불의 명곡의 음악 감독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가수들의 또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방향을 프로듀서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수들은 제자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작을 하거나 만들진 않아요. 곡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작자는 안 한다. 제작자는 안 하는 게 저도 못 컸는데 누가 못 컸다뇨? 아니 네? 누가 현진영 씨 이름 몰라요 요즘. 아니, 좀 더 커야 돼서. 그래요. 예, 아직도 목이 마른.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제 욕심에 충족이 안 되면 자꾸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그 친구들을 만들 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상처받고, 그렇다. 저도 상처받고.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잘 가르치고 제가 만든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하면 저는 프로듀서한테만 이제 돌발 상황을 보여주면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프로듀서란 직업군이 그래도 그 퍼포먼스 하는 가수들보다는 멘탈이 강해요. 예. 견뎌내는. 네, 뭐 육두문자 한 50자 정도는 그렇죠. 접근이, 나름의 그 기술을 또 이렇게 그렇죠. 익혀야 되니까. 그거부터 가르쳐요. 예. 맞아요. 뭔지 알겠어요. 네. 아, 그래도 보람 있으시겠다. 지금 80여 명의 제자들이 네. 어엿한 또 한 명의 그 음악 감독으로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연락들도 오고 가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요. 아니, 제 그냥 소속이에요, 다. 예, 다. 레이블 같은 거. 그 레이블이죠. 예, 그냥 가르치는 걸로만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묶어놔야 돼요. 예, 묶어놓고. 나중에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죠. 그럼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열어주지만 제가 하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제가 못하게 하면 안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명료한 게 참 좋아. 예. 아닌 척하면서 그렇죠. 욕망을 드러내는 것보다 뚜렷하잖아요. 대신 그 친구들의 수익은 저는 건들지 않아요. 현진영 씨는 그 부분은 옛날부터 좀 정확하게 그래서 지켰죠. 많이 회사도 한번 그쵸? 망했죠. 많이 말아 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좋으면 막 줘요, 곡을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뭐랄까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그 좀 이렇게 문단속을 하는 분이 옆에 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오지랖이지만. 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현진영 씨는 사실 그 기준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네. 음악적으로 사실 좀 천재과거든요. 노력형 인간이라기보단 타고난 것도 있고 또 아버님도 음악가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혈통 무시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력도 진짜 중요하지만 혈통 그죠? 인정? 네, DNA. 아버님이 이제 하셨던 음악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버님이 하셨던 음악 쪽으로 가는 거를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릴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저는 아버지한테 이제 전혀 음악을 안 배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음악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네,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이게 핏줄이. 맞아. 예, 그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아버님도 원래 처음부터 노래를 하신 건 아니셨다면서요? 아버님은 재즈 피아니스트셨고, 그래요? 예, 노래를 엄청 잘하셨대요. 근데 이제 목 관리를 못 하셔갖고, 감기에 걸리시고, 목이 완전히 안 좋아지셔갖고, 예, 노래는 포기하시고, 연주에만 집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법 공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유학을 가셨나? 원래 이제 그러셨다가. 서울대 법대 나오셔갖고. 진짜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갖고 동경대학교 철학과로 유학을 가셔서 재즈 엄청나시구나. 예, 재즈 피아노를 이제 원래 재즈를 좋아하셨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재즈 페스티벌 일본 동경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제 2번 우승을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아버님도 천재과시구나. 왜냐면 이게 지금 행보를 보니까 비범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넘어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가요를 재즈로 연주하는 음반을 내신 거죠. 와. 그게 60년대 말이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집도 사신 거 아니에요? 엄청 부유하신 거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거기서 결성해서 밴드 활동하시고 또 와서 음반 내시고. 네.
이게 자본이 이게 엄청나게 드는 행동. 할아버님이 좀 돈이 많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 유지셨구나. 할아버님이 뭐 금은방을 한 전국에 100개.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집안이 전부 사업가 집안이에요. 저희 집만 음악을 해요. 와, 되게 독특하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이제 아버님 형제분들이 싸우시거든요. 할아버지 재산을 다 아버지가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에.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예, 장남. 그때는 예, 또 그게 장손 그쵸, 집안이. 분배가 좀 안 됐죠. 장손한테 몰아주기였으니까. 예,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그 할아버님한테 받은 유산으로 본인이 이제 돈을 써가면서 음악을 하셨던. 그 형제들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지. 그렇죠. 한국 오셔갖고 트리플 A라는 우리나라 최초 미팔군 재즈 밴드를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가 아예 없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즈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재즈 공연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지 좋을지 고민을 하는데 미팔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재즈 공연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멤버들을 이제 트럭을 사갖고 멤버들을 다 월급을 줘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아버님 그거를. 플렉스 하셨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렇게 유복하게 사실면 이게 좀 내려오면 좋은데 현진영 씨가 중학교 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될 만큼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던데. 네. 아니 그 많던 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쓰시는 돈은 크게 뭐 이렇게 집안에 어떤 그건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네. 땅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갖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를 부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때는 또 그게 완전 성황이었을 때 아니에요? 예, 그때 한남동 그쪽에 예, 저희가 유엔빌리지에 살아갖고 초기 멤버예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상위 1%인데. 제가 4살 때 거기부터 살았으니까. 예. 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가세가 그렇게 기운 거죠?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아, 예. 예, 어머니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면 이제 1년도 안 돼 돌아가신다. 이제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아버님이 어떻게든 이제 수술 안 하고 해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너무 어려갖고 그 상황이 뭐 전반적으로 그 디테일한 거는 모르고 이제 어머니가 좀 고통을 잊기 위한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면 아버님이 거기에 전적으로 이제 돈을 다 대주시고. 그러면 조금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도 많았겠다. 뭐 대체 의학이네 뭐네 하면서. 그건 많았죠. 많았고 일단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아버지한테 나 커피숍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아, 어머님의 그거를 사업으로. 예, 왜냐면 그걸 하면 자기가 잊어버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세상에. 그냥 동네에다 조그만 커피숍 차려주면 되는데 명동에다 막 100평 넘는 커피숍 차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한두 달 조금 하다가 방치를 해요. 아이고. 그럼 이제 그걸 다 날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엄마가 화투를 친구들하고 치는 거를 보시고 화투를 이제 장난을 치시는데 막 깔깔 웃으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시는 걸 보면 저 아프단 말을 한마디를 안 하시니까 행복해하는구나. 화투를 치라고 장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분들이 워낙에 멀리 사시다 보니까 네. 자주 못 오시고 네.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을 모아서 그 집을 파셔라. 그러면 우리 집 부분에다 집을 다 사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4분을 네. 광 파시는 분까지 포함해갖고 4분을 광 파시는 분까지 배려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 친구분들 인근으로 집결시키고 직구 다 하고 이제 저희 교육이 안 좋다고 그 밑에다 또 아파트를
이제 사서 거기서만 화투를 쳐라. 지금 제가 이렇게 개수로 따지면 5채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와. 근데 결국은 어머니 돌아가실 쯤 되니까 친구분들이 다 팔고 이사 가시고 그러니까. 연락 안 되고 주문을 하면 물이 맑아지고 뭐 환부에 뭐 독이 빠진다 뭐 이런 거를 슬슬 뭐 나타나죠. 네, 그런 거를 진짜 몇 천만 원에 그 당시에. 테이프에 스피커 하나인데 그걸 사갖고 바보같이 오셔갖고 그 주문을 제가 아직도 외워요. 제가 들고 해드렸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게 잦다 보니까 8년을 그런 게 반복을 하니까 그 많던 돈도 자꾸 없어지게 그럼요. 되고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강남으로 이사를 한대요. 알고 봤더니 전세로 아버님이 이제 줄여서 가신 거구나. 네, 집 이제 뭐 땅이고 집이고 다 파시고 세상에. 이제 돈이 없으셔서 이제 강남에 이제 반포에 예, 전세로 이사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현진영 씨가 가세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중학교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돌아가셔갖고 너무 일찍 가셨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니까 뭐 전세는 전세인데 뭐 현금이고 뭐고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버님이 이제 좀 지병이 계셨어요. 이제 관절염 지병이 계셨는데. 아우, 그건 너무 아픈 병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긴장이 풀리셨고. 네, 그래서 이제 발이 퉁퉁 부으셔갖고 이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셨고 이제 뭐 혈압도 높으시고 뭐 여러 이제 병이 갑자기 이제 많이 발생을 하시는 바람에 뭐 의도치 않게 아버님이 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장손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였지만 좀 뭔가 그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아버님이 돈 벌어 와라 막 이랬던 건 아닌데 집에 뭐 연체된 그 이런 거 보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다. 나도 뭐 돈 벌 수 이제 중학교 1학년에 그래도 뭘 벌어요. 예, 보통 반항을 시작하는데 벌어야 되겠다. 반항은 이미 했죠. 그래. 예, 그래. 반항은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했죠. 바로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춤을 제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반항의 기간이 좀 짧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접시 닦고, 그렇지. 접시 닦고 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돌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데 명함을 줘요. 그러면 1,000원에 100장이에요. 돌리는 그러면 거. 그거를 아파트마다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층짜리 아파트였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 아니 네. 중1이면은 어제까지 초등학생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고사리 손이지. 그거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대학로에 이제 놀러 갔는데 막 이제 지금 얘기하는 브레이크 댄스죠. 그때. 그거를 이제 예. 그 형들이 예. 막 장판을 깔아놓고 그치, 막 장판 추는 필요하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와 진짜 못 춘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보기에 현진영 씨 네. 수준에선. 왜냐하면은 이게 브레이크 댄스가 그분들은 그때 이제 외국 비디오를 보고 판독을 해갖고 본인들이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던 수준이었고 네. 저는 이미 어릴 때 8군에서 자라갖고 흑인 친구들한테 이미 할 줄 아는 애한테 방법을 배워갖고 그 이제 난이도가 그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야 뭔가 짜릿한데. 네, 그러니까 윈드밀이라고 이렇게 다리 벌리고 막 도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가위질이라고 그래갖고 한 바퀴 돌고 섰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섰다 이렇게 할 때 연속이 없었구나. 연속이 할 줄을 몰랐죠. 방법을 보니까. 근데 저는 연속으로 돌고 있어요. 할 줄 아는 애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헤드스핀이라는 거 자체가 없을 때 머리를 이미 돌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드라마틱한 상상 하게 되는데요. 야 네. 나와봐. 쫙. 야 나와봐는 아니고 네. 아저씨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막 이랬죠. 네.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장님이 깜짝 놀랐겠다.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하고 가는데 붙잡더라고요, 저를. 그럼 당연히 붙잡지. 일로 와보라고 그러시더니 꼬마애가. 네, 너 몇 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랬죠.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이러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너 어디 사는데? 그래서 한남동 살 때요. 야, 너 혹시 미국에서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야, 너 우리 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바로 스카우트.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뭐가 생겨요? 그랬어요. 그렇지. 돈 벌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대가 없는 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업가 기질이 있네. 사업가 기질은 없고 내가 공짜를 좋아하는데 네. 내가 공짜로 불이익 당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딱 그런 거예요. 네가 공연하면 돈도 벌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니까 해라.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한 게 그 팀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 비보이 팀 스파크란 댄스 팀. 거기에 최연소 멤버로 그렇죠. 활동을 한 거예요. 네. 뭐 이준호 씨, 뭐 또 다른 분들, 뭐 신철 씨, 네, 맞아요, 맞아요. 스파크 1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파크 2기. 와,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어렸을 때 나이를 속이고 네,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려갖고 이제 나이를 속여갖고 그 당시 알던 애들이 보면 거의 6, 8년, 6, 7년의 친구예요. 이준호 씨 약간. 아니 준호 형은 준호 좀더 형도 위에 속여갖고 그 형은 더 속여갖고 그래요? 그 형은 한 6, 5년, 6, 4년하고 친구고. 그때는 네. 참 그런 게 꼬였었어 정말.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태원에서 이제 그렇죠, 또 활약을 하신 이태원에서. 거예요? 네, 이태원에서도 추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죠. 벌기 시작하면서 춤이란 거를 이제 뭐 직업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죠. 네. 그러면 한참 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그걸로 돈벌이도 하고 그랬으면 좀 파이팅 넘치게 보낼 수 있는데 그 한참 활동을 한 10대 때 왜 한강에 2번이나 투신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 어떤 이 계기가 있어서 스파크 팀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다른 팀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제 이제 출연료를 막 착취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어리다고 예. 계속 속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댄스 팀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너무 착취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 어쨌든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그래. 뻔했는데 예. 생활보호 대상자 정도 되는 거라면 나라에서 지원이라도 받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셋집이 있는데 그치, 그걸 애매하다.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끊어지고 뭐 이제 이제 전화 끊어지고 그야말로 생활비. 예. 그리고 뭐 아버지는 이제 병원도 못 가시고 그리고 전기까지 끊는다라고 통지서가 이제 붙어버리면 완전히 암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10대 때 가장 아닌 가장이네요, 진짜. 뭐. 근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매니저한테 저 집이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저 지금 월급을 2달째 못 받고 있는데 값을 좀 해주시면 제가 급한 불 좀 끄겠다 했더니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장난하나 그 진짜. 사람이. 예. 그래서 야 나도 없어. 딱 이러면서 못됐다. 5천 원을 딱 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없다는데. 그래서 근데 그 돈을 이제 새벽이니까 택시를 타야 되니까 집에 가려면 근데 택시 타면 뭐 천몇백 원 그 당시 그렇죠. 택시비 천몇백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반포까지. 그러면 이제 돈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이태원에서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머니에 5천 원짜리를 딱 넣고 이렇게 슥 가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이게 와 내가 이게 내 상황이 도대체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너무 어릴 때
남부럽지 않게 왕자로 컸지. 예, 진짜 뭐 집에 수영장 있었지. 그러니까. 뭐 일해주시는 분들 집이 따로 있었어요. 별채가. 그렇게 살던 게 익숙했는데. 예,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이 5,000원의 그 일부를 쓰는 게 아깝고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길 걸어가는 그 네 자신 자체가 순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한남대교에서 걷다가 이제 난간을 이렇게 보는데 그 뭐 엄마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냥 모든 게 견딜 수 없이 예, 버겁다. 예, 뭐 순간적으로 뭐 진짜 밑에서 뭐가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뛰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뛰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절이죠. 기억이 아예 안 나고 눈을 뜨니까 그 당시에 그 한강에는 어디 소속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강이 너무 더러웠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강이 냄새도 나고 막 진짜 막 플라스틱 막 쓰레기 엄청 떠다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수거하시는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한남대교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 예, 그분이 건지신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이제 그 강변으로 데리고 와서 저를 막 때려갖고 깨우셔서 일어났더니 너 어린 놈이 왜 그러냐. 그래서 뭐 그냥 뭐 근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왜 그냥 놔두지 왜 그랬냐고 막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너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너는 가족도 없어? 이러면서 너 집 어디야? 그래갖고 아저씨가 저를 안 보내고 그 집까지 저를 끌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인계를 하셨죠. 아이고 아버지가 놀라셨겠다.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행이네.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편찮으신데 하시고 또. 얘 좀 잘 단속하라고?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게 그 아저씨 가자마자 구두 주걱으로 엄청 맞았거든요. 얘기하셨네. 예, 아버지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뭔들 못해? 뭐 이게 아니고. 그러기엔 너무 어렸다. 예,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어요. 상실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빈자리가 주는 그 우울감도 엄청 컸을 뿐더러 그렇죠. 환경도 그렇고 감당하기에는 새롭게 결심을 하자 이런 분위기는 그렇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중에 이거보다 더한 일이 또 터져요. 클럽 공연 이제 잡아주는 매니저가 네. 거의 한 4, 5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 그 이제 페이를 안 줘요? 안 주고 그 단원들 팀의 모든 출연료를 갖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보통 막 10군데씩 했어요. 완전 돌리잖아요. 네, 10군데씩 했는데 그거를 다 성금으로 받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성금이죠. 10개를 성금으로 다 받아갖고 그걸 갖고 다 도망간 그럼 거예요. 남은 애들이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멘탈이 나갔는데 너무 그때 이제 제가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 중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도 없지, 뭐도 없지, 사람만 있는데 그 10군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거기 예전에 막 그런 클럽에는 다 무서운 아저씨들 맞아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뭐 조폭 연계된 그렇죠. 클럽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작 16, 17 이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이제 완전히 제가 뭐 그렇지. 멘붕 상태가 돼갖고 멘탈이 온전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또 약간 뭐라 그럴까 리더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리더는 아닌데 거의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춤을 책임감이 좀 있구나. 책임감이 뭐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리 있으셨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이태원 연습실 위가 이슬람 교회 있는 데였어요. 거기에
이제 담벼락에 이렇게 팔을 개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이는데 그 이슬람교에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시력이 좋게 느껴지는지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유엔빌리지의 그 동네에 마치 제가 살던 집에 불이 켜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실감.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있었던 내가 지금 완전히 뭐 이게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그 자괴감이 들고 더 크네. 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냥 집에 슬슬 걸어가면서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또 제가 살던 집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옛날 생각하면서 좀 힘을 얻어갖고 이겨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죠. 유엔빌리지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제가 완전히 그 상실을 더한 게 똑같아요. 제가 살았을 때랑 똑같은데 그 안을 제가 밖에서 눈을 잡고 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거 물론 무슨 기분이라고 너무 비참한 느낌. 예, 설명하기가 참 근데 이게 어릴 때 놀던 그 수영장 다 보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상실감이 너무 심했겠다. 예, 이제 집을 가려고 위로 가면 이제 그 유엔빌리지 안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렇게 약수역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샛길이 있어요. 네네네. 빨리 이제 지름길로 가려고 그 샛길로 해서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 그냥 생각이 죽어야겠다. 이건 이제 한남대교 때처럼 뭔가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가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짐을 내가 왜 다 지고 살아야 되지? 나 그냥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동생이든 아버지도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런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 가자. 그래서 딱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떨어졌던 자리에 지금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뛰어내린 자리에. 네, 근데 저기서 뛰어야겠다라는 그 자리가 딱 보는데 무슨 막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 막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옥불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 가서 뛰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그렇네, 진짜. 그래갖고 이거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직하는 게 맞아. 그냥 가. 그리고 갔어요.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진짜 왜냐하면은 진짜 마음을 먹은 거니까. 이제 완전 진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속으로 이렇게 하고 막 진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엄마한테 내가 이제 금방 갈 거니까 아빠랑 동생이랑 엄마가 좀 끝까지 잘 지켜달라. 예, 이제 그걸 속으로 이제 막 새기면서 뛰었어요. 그냥 뛰었는데 사실 뛰어내리면 그냥 뭐 한 2, 3초잖아요. 근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주마등처럼 뭐가 지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필름처럼 영화 필름 막 넘기듯이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엄마 살아계실 때 뭐 동생하고 재밌게 놀던 거 아빠랑 이게 막 필름 넘어가듯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팍 떨어졌는데 쑥 하고 내려가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 딱 닿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나자마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차고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고 진짜
앞에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헤엄을 쳤어요. 네. 헤엄을 막 치면서 가는데 이제 헤엄치면서 진짜 막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건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리라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리라 초등학교. 네, 근데 리라 초등학교에는 그 스케이트랑 수영이 필수 특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남이섬 수영대회에서 2등까지 했던.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긴 한데 왜? 바보죠. 바보. 왜? 아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죽을 수 있는 데에서 죽어야 되는데 수영도 잘하는 놈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 왜 바보예요? 아니, 저는 살려고 그게 몸이 딱.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헤엄쳐가면서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한 거다. 진짜 지금 그 선택이 죽기로 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이고 진짜. 근데 이게 그 물살이 너무 세니까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강변에 도달한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이제 신발도 없고 그때가 한 11월인가. 겨울바다에? 완전 추웠어요. 겨울 강에? 예. 근데 거기에 막 물살도 엄청 세니까 거의 뭐 동호대교, 한남대교 있으면 거의 반 정도까지 밀려갔어요. 위험했다. 뭐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체온 저하도 있고 심장도 그렇고. 네. 근데 뭐 이 바보 같은 놈이 반대로 나온 거예요. 반대로. 그 반포 쪽으로 나왔으면 그냥 가서 집에 걸어가면 되는데 한남동 쪽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와중에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물살도 그런데 그럼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야 돼. 신발도 안 신었지 올라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으로 커버가 돼 있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갖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진짜 다 해졌겠다. 다 해지고 까지고 아유. 찔리고 이러면서 올라가서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와,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구나. 뭐를 해도 무언가를 선택해도 잘못된 선택만 하고 무언가를 선택해도 잘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딱 가는데 이게 또 건너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죠. 이게 뭐 신발도 없지 맨발에 옷 다 젖어서 냄새는 엄청나죠. 또 칼바람 불어갖고 춥죠. 이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발 띄엄띄엄 막 걸어가는데 멀리서 눈에 익숙한 게 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게 제가 벗어놓은 신발이 거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데 감사해라. 그 신발 하나 때문에 그 내가 뛰기 전에 그 지옥 불구덩이 같던 그곳이 완전히 무슨 막 꽃이 찬란한 그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아팠겠어. 발 진짜 아팠거든. 그러니까. 그래갖고 진짜 막 진짜 전력질주로 뛰어가서 신발을 막 신으면서 막 진짜 울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맞아.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계속 그 빠져서 거기 와서 이게 다시 신발이 있는 데까지 오기까지 제 머릿속에 온통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오다가 신발을 딱 보는 순간 신발을 신고 딱 하는 순간 따뜻해. 내가 이 신발을 신으려고 이 신발을 건너갔으면 못 신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잘못한 건 아니구나. 맞다.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이게 죽는 게 그 내 맘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면 갈 수 없는 곳이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구나. 살면서 되게 그러니까 몰랐던 그 선택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죽음을 결심하고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기까지 숱하게 많은 그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에 대한 중요함을 그때 느꼈어요. 사실 좀 어린 나이였지만 야, 진짜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바뀐 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 봤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팀을 여기저기 옮기기 시작했어요. 5만 원만 더 주면 옮겨요, 무조건. 나 진짜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아요. 따라간다. 네. 프리니까. 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우리 집안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5만 원 더 주면 나 옮길게. 오케이. 그래 5만 원 주고 옮기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야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와. 그러면 그냥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소문이 현진영, 그러니까 제가 보면 허연석이거든요. 허연석이 쟤는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의리가 없어. 의리 없는 애야, 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보통 의리 없는 애들은 팀에서 외면을 하는데 그렇죠. 워낙에 이제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걸 이제 어느 팀에서 몰래 막 야 내가 10만 원 이게 되게 잦았어요. 심지어 한 달 동안 3군데를 옮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2번을 뛰어내렸을 때 그 어린 아이가 가졌을 그 상처는 얼마나 컸겠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렇게 팀을 옮기는 바람에 다양한 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냥 비보이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비보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즈도 배우고 뭐 락킹 뭐 이런 거서부터 춤 그 팀마다 갖고 있는 이제 시그니처 댄스들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거를 왜냐하면 무대에 올라가려면 그 안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이거를 여러 팀을 옮겨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춤을 다 출 줄 알게 되는 점점 더 뺄래야 뺄 수 없는 멤버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보이를 잘하는데 재즈 못 춰가 아니라 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잘해. 오히려 배워야 돼. 막 쟤한테. 그러니까 그런 댄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멀티로. 너무 짜릿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저 생각하는 거죠. 남이 욕했지만 내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쵸. 마음으로 살다가 이수만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현진영 씨의 데뷔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말에 1등을 해서 93년도 초까지 1등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심지어 파업의 공백을 뚫고 우리 모두 같이 그 재기가 너무 짜릿했다고. 맞아. 네? 뭐 저희 그래서 그 다음이 배신감이 더 느껴. 이게 앞으로 딱 보는데 막 광채가 이뻐갖고 한눈에 반했구나. 네, 꼬시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행동은 꼬시러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아내분 덕분에 IT 선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시험이란 시험은 그때 다 든 것 같아요. 네, 최악이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갖고 발로 밀었어요. 제가 야 절로 가라고. 누가 이렇게 작은 손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꼬마가 아까 그 내가 발로 밀었던 꼬마가 그냥 마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럼 막 느껴지면서 근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